자,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61번 풀 차례죠. 바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자, 딱 보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되죠. 자,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딱 보자마자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죠. 그죠?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니까 이제 원시적 불능일 때만 개체가가 적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원시적. 자, 그냥 불능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더 확실하게 말을 한다면 원시적 전부가 싹 다 불능일 때. 이때 이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가령 이제 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생각을 해 보시면요. 가령 갑이란 사람이 팔기로 했어요. 갑이 팔기로 한 게 펜션이었죠. 펜션. 맨날 수업 때 펜션 얘기했죠. 펜션 팔기로 했고, 이 펜션을 을이 매수하기로 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이 둘이서 매매 계약 체결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매매 계약 체결되기 전, 자, 지금 원시적이라고 했죠. 원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불능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하기도 전에 이 펜션이 부셔졌다는 거죠. 부셔졌어. 펜션 멸실. 그럼 펜션 멸실에 대해서는 원시적 불능이 됐으니까 갑은 더 이상 을에게 펜션을 넘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과 을의 매매가 일단 무효라고 해야죠. 무효. 네? 계약이 무효가 돼 버렸다.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펜션을 못 넘기지. 을도 펜션을 받을 수가 없지. 자,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갑이 이 불능을 알았거나, 그죠?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어. 그게 문제라는 거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게 이 양반이.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몰랐다는 거지. 몰랐음. 그리고 무과실. 이 세 가지가 요건이죠. 이 기본이죠, 기본. 자,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세 가지 요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첫 번째 요건. 그죠? 자, 두 번째,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타방은 몰랐고 무과실일 것. 자, 요렇게 세 가지의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몰랐고 무과실인 을이 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뭡니까? 배상 청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좀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자. 넘어가지나? 넘어가죠, 안 넘어가죠? 또 안 넘어가지지. 이 바보 같은. 자, 잠깐만요. 자, 이 경우에 몰랐고 무과실의 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실외손에 대해서 이제 배상 청구를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외손해는 유효였더라면 얻었을 뭡니까? 이행이익. 또 안 보이네, 안 보여. 이 바보 같은. 네? 다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잘려가지고 안 보여요. 자, 다시. 자, 을이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요 실외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실외손해는 이행이익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선답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일 때 개체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원시적 불능. 자, 2번입니다. 개체과를 이유로 한 실외이익의 손해배상. 그쵸? 실외손해배상. 요거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 요게 바로 이제 이행이익이지 않습니까?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입니다. 이행이익을 넘기지 못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그 상대방의 선의. 자, 제가 말씀드린 요 사례 속에서 을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을. 요 상대방의 선의를 요하죠. 선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무과실까지 다 필요한데, 근데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아? 아니지. 틀린 거지. 무과실도 필요한데? 3번 정답. 자, 4번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요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다? 수량 부족. 자, 여러분들 수량 부족 같은 경우는 원시적이면서 일부 불능이죠.
자, 요거는 원시적 일부 불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개체과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개체가 물을 수 없고. 자, 5번은 공사 대가로 임야 사용권 부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주기로 한 그 사용권 자체가 원시적 불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이게 이제 전부 불능에 해당된다면은 개체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뭐 일회성으로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정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야 됐다. 정답 3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62번 집합 건물 문제네요. 자, 법률상 관리인 나오죠. 관리인. 요 관리인 같은 경우는 우리 저 소장님, 저 관리소 가면 소장님 계시죠. 소장님, 이분이 관리인이죠. 관리인. 자,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가 아닌 거 묻고 있는데 요거는 바로 요거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에 보존을 위한 행위. 자, 그러니까 이 보존 행위라는 거는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 말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 말하는 거죠. 자, 전유 부분이 됐든 공용 부분이 됐든 집합 건물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방해를 한다. 무단으로 점유를 한다.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그 무단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물권적 청구권 날리는 거는 전유 부분의 각 구분 소유자가 하는 거지 우리 소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아닌 거지. 2번 정답인 거지. 자, 다른 데 나오는 뭐 변경을 위한 행위, 변경. 자, 그리고 사업 시행에 관련해 가지고 관리단을 대표해서 뭐 재판을 하시고 분담 금액,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을 각 구분 소유자들한테 돈 내세요 청구하는 거. 자, 그리고 매년 1년 구분 소유자들한테 뭐 사무 보고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63번 문제. 자, 갑소유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했죠. 자,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은 반환 청구했고요. 을은 물건으로부터 과실 취득한 건 없네요. 자, 그러면은 갑과 을 사이에서 별다른 계약 관계는 없었고, 자, 갑은 반환받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현재 요 문제 속 갑이 회복자라는 거죠. 자, 갑이 회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을 같은 경우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 둘의 관계 관련된 문제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 관련해 가지고는 쟁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01호 비용 청구. 자, 죄송합니다. 201호 201조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예, 말을 많이 하니까 무슨 말이 젠장.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20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실 취득의 문제.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요 문제. 자, 그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20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지는 그 책임 문제. 자, 그리고 203조로 가게 되면은 비용을 청구하는 문제. 이렇게 쟁점 세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먼저 과실 취득은 선의의 점유자가. 자, 점유자 중에서도 선의의 점유자라고 한다면은 과실 취득권을 가지죠. 악의는 반대로 못 가지고요. 그리고 멸실훼손 책임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선의이고, 그리고 자주일 때 선자일 때 현존한도 배상 책임이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비용 청구, 필요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목적물 반환할 때 청구가 가능하고, 비용 청구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청구 가능하다.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요거 있죠.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했다면은 뭡니까?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자, 1번 선답니다. 을은 선악을 불문하고, 자, 악의의 점유자라고 해도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비용 청구는 선악 불문입니다. 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어차피 점유자가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거는 불문하고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을이 물건을 사용하면서 부품 교체하는 데 비용을 투입했네.
자, 그러면은 부품 교체 비용은요, 통상 필요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비.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물건을 훼손시켰네. 그러면 물건을 훼손시켰는데 을이 자네 선자. 그러면은 현존 한도에서 배상이네. 그럼요. 자, 4번입니다.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가액 증가 현존했을 때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선택에서 행사 가능한데, 야, 이게 을의 선택은 아니죠. 자, 이거는 돈 줄 사람 회복자가 선택해야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을의 선택 아니지. 을의 선택이 아니고 돈 줄 사람, 이 값 회복자 쪽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정답. 자, 5번은 점유가 불법으로 시작됐네. 불법으로. 자, 유익비를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 비용 상환 청구는요, 결련성 인정입니다. 자, 시험에서 비용 상환 청구 나오면은 이거는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야죠. 가능하다고. 결련성 있다고.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수업할 때 계속 멍 때리시던데, 비용 상환 청구권 유치권 결련성 인정입니다. 인정. 자, 근데 다만 이 선다에서는 유치권 행사를 할 때 목적물에 대해서 적법 점유를 해야 돼요. 자, 유치권 행사를 하려면요, 그냥 점유가 아니라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점유를. 불법으로 점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경우는 유치권 행사를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계속 가볼까요? 자, 64번 문제입니다. 자, 을은 갑소유 주택을 2006년 보증금 8천입니다. 자, 9월 5일부터 해가지고 1년 6개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를 우리가 쳐다봤을 때, 자, 여기까지를 쳐다봤을 때 일단 그러면은, 자, 갑이 주택 소유자고, 자,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자, 2006년부터 출발합니다. 계약이 2006년도 9월 5일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지금 1년 6개월로 했습니다. 자, 9월 5일에 보증금 줬고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 주민등록, 자, 그대로 둔 채 가족만 전입신고했네. 가족만 전입신고했네. 자, 근데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안 하고 가족의 주민등록을 한 것도 대항력 취득이 되죠. 대항력 취득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을은 대항력 취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9월 5일에 주민등록을 했으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9월 5일자 요때 주민등록을 했으니까 을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다음 날인 9월 6일이겠죠. 9월 6일 0시에 요 세입자 을은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대항력 취득. 자, 그리고 확정일자도 같은 날 받았으니까 9월 6일에 대항력을 취득하시면서 함께 우선 변제권도 취득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자, 후에 2008년도 10월 10일입니다. 갑이 병에게 주택을 팔아버렸네. 2008년도 때 갑이 병한테 팔았다고 돼 있네. 자, 그래서 병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2008년도 때 그렇게 10월 10일 등기까지 했네요. 자, 그리고 을은 현재까지 10월 26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현재까지 갱신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1번 선답부터 보겠습니다. 을의 임차권 대항력 가진다. 9월 6일자부터 해가지고 대항력을 가집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9월 6일 대항력 취득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가집니다. 자, 을은 2008년도 10월 26일 현재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병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은 임대차가 끝나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임대차가 시작된 건요 2006년도 9월 5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정은 1년 6개월로 했는데 최단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을도 나가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008년 9월 4일까지로 최단 존속 기간 2년짜리 임대차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장 끝에 보시면은 계약 갱신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냥 그대로 시간이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요 기간 이후가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법정 갱신이 됐을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법정 갱신됐으니까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법정 갱신되면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2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 9월 5일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 9월 4일까지로 계약이 자동으로 이제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한테 보증금 달라고 하시면은 안 되죠. 물론 이제 을은 기간을 다 안 채워도 돼요. 병한테 이제 나가겠다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해지 통고를 해도 3개월 후에 끝나는 것이고 뜬금없이 병한테 지금 당장 보증금 내놔라. 야,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갱신돼 가지고 계약이 지금 2년이 더 연장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주택 양도 사실, 그러니까 갑에서 병으로 주택이 팔린다라는 거를 을이 알게 된 날로부터 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하게 되면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갑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자, 그리고 임대차 종료해도 보증금 다 받을 때까지는 그렇죠. 임대차가 존속한다. 당연합니다. 정답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5번으로 가보시면 선의 취득 문제인데요. 선의 취득은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 자, 거의 나올 가능성 겁나게 희박하다. 거의 희박하다. 예. 자, 물론 뭐 선의 취득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또 선의 취득을 다루기에는 또 설명을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면 또 여러분들의 머리가 또 아파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자,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번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